안녕하세요. 대박땅꾼 TV 전은규 소장 대박땅꾼입니다. 제가 계속 제 올해 발간한 책으로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땅을 투자한 대부분 땅들이 농지입니다. 보통 지목이 28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보통 전답, 인야, 대지, 잡종지 이 정도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트렌드 2018년도 이후에는 어떤 지목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처음 이 땅을 시작했을 때는 농지법이 좀 강화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경매로 좀 취득한 땅들이 농지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좀 발급받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거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서울에서 지방까지 거리 제한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가 농지증 달라고 하면은 너 왜 이렇게 멀리서 왔냐, 이유를 대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경자를 할 거냐,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고, 또 어떤 데는 이장의 그 확인 도장까지 맡아와라,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농지를 취득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한 5년 전부터 이제 그 농지법이 완화되면서 최근에 한미 FTA 체결되고 농지, 우리나라 쌀의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외국산 쌀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농지들이 좀 많이 휴경지화 되고 있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향후 또 계속 농지법은 계속 완화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호재가 절대농지 아니면 농업보호구역, 이런 농사만 지으라고 한 땅들이 지금 조금 풀리는 추세입니다. 엊그저께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 그때 제가 파주, 연천을 가봤는데요. 연천 지역의 도심 인근에 있는 이런 절대농지를 풀어가지고 일종 주거지역으로 최근에 편입된 땅도 봤습니다. 저는 경지가 정리된 땅이 주거지로 찍혀있는 거는 제가 10년 이상 땅을 수천 번 봤지만 연천에 있는 땅, 그 땅 제가 보고 좀 충격을 먹었는데요. 그만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절대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이런 시내 인근이나 개발지 인근의 짜투리 절대농지, 즉 만평 미만의 절대농지화 돼 있는 곳은 좀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좀 노려본다고 하면은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농지보다 절대농지가 반값 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새만금이나 당진 같은 절대농지는 개발지랑 좀 멀면은 10만원, 2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개발지 인근이면 한 20, 30만원이면 삽니다. 근데 그 인근에 있는 관리지역,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40에서 50까지도 가기 때문에 편차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짜투리인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하시고, 그리고 짜투리면은 또 인근에 도심이나 개발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짜투리 절대농지를 관심을 가져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틈새 시장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사실 농업진흥구역은 대부분 이제 농림지역은 많지만 농업보호구역을 저도 이제 보기가 했는데 한 5%, 전국이 한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혹시나 관심 있는 땅이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찍혀 있으면 관심을 많이 가져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절대농지는 경지가 정리되어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은 경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모양새가 자기 멋대로인 땅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해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업보호구역은 그리고 건축 허가가 납니다.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인 주택밖에 못 짓기 때문에 우리 같은 도시민은 아예 건축이 안 되지만, 농업보호구역은 우리 같은 도시민도 쉽게 건축 허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이 찍혀 있지만 그게 관리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농지 중에서도 짝투리 만평 미만 그리고 농업보호구역, 이 두 가지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땅 지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국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제주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은 돈 되는 땅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게 농지 중에서도 전답을 많이 투자하시죠. 전은 밭이고 답은 논입니다. 근데 두 개 중에 어디가 땅값이 비쌀까요? 시청자분들은 어디가 비쌀 것 같아요? 전답 중에 땅값은 당연히 전이 비싸죠. 전이 한 답보다 20% 정도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답은 논이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보다 항상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로보다 꺼져 있으면 땅 모양새가 좀 사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밭은 도로와 거의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성토 비용이 안 들고 현장감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언덕져 있는 땅이 맞습니다. 땅은 사실 꺼진 땅보다 언덕져 있는 땅을 사는 게 맞는데,
여기서 또 돈 되는 팁을 좀 드리면, 저는 뭐 처음 방송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었다고 했죠. 아까 제가 팁, 절대 농지 투자하는 법, 그리고 농업 보호구역 투자하는 법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 남들은 다 모양새 좋은 땅을 투자하시지만 오히려 모양새 안 좋은 땅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싸기 때문에. 싸고 또 돈을 약간만 들이면 그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건물로 말하면 리모델링 개념이죠. 보통 리모델링을 하는 개념이, 자기가 만약 1,000만 원을 들였다고 하면은 2,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들인 돈 대비 2배, 3배, 많게는 뭐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토하는데 그렇게 망이 병이 안 드는데요. 100평 기준으로 한 1m 내외의 성토를 한다고 하면은 평당 한 2, 3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 망이 들어야 100평 기준으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립니다. 300을 들여가지고 땅의 가치는 과연 얼마가 오를까요? 저는 300 들여서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3배 이상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간단한 개발, 디벨로퍼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하실 때는 상상력, 창의력이 좀 풍부해야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땅이 싸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땅을 성토를 해서 비싸게 파는 그런 비법도 제가 지금 전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지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보통 그래도 대지가 있으면 대지가 낫겠죠. 왜냐면 농지를 대지로 만들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농지를 없앴기 때문에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공시지가의 30%씩 내시면 되고요.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를 훼손했기 때문에 대체 산림 조성비라고, 대신 농지를 대지화 시키는 것보다 3분의 1 가격이면 되기 때문에 사실 대지화 시키는 측면만 봤을 때는 농지보다는 임야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임야 투자를 제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10년 전에부터 투자를 해왔는데 그때 당시는 임야 투자하는 게 좀 수월했던 게, 농지는 나라에서 압박을 했지만 임야 투자할 때는 좀 많이 봐줬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도가 공법상 25도가 넘어가면은 건축허가 안 나는데, 지금은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좀 틀린데요. 김포나 김제 이런 산이 없는 곳은 15도까지 낮추기 때문에 조금만 경사가 있어도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근데 대신에 강원도, 경상도나 강원도처럼 산골짜기 같은 경우는 최대 30도까지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조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농지는 풀어주고 임야는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조금씩 좀 규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임야 투자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새로운 제도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투자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농지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2부 시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추천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뭐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경기권이 좋긴 하지만 경기권은 비싸기 때문에 제가 이 서해대교를 건너가지고 당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진 시내에서도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게 성북국가산단 쪽에 추천을 많이 드렸었죠. 요 성문면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기존에 현대해철이 있었던 송산이랑 송악,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은 평당 뭐 100까지 올라갔지만 좀 더 서쪽으로 오면 아직 여기는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투자하는 금액들이 한 4, 50만 원 정도, 계획관리 도로 껴있고 땅 모양새 이쁘고 개발지 가깝고 조건이 좋은 땅들이 평당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대를, 고대면과 성문면 일대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요 일대에 지금 평당 20만 원대에 나온 땅이 있습니다. 싸게 나왔죠. 간혹가다, 자주는 아니지만 3, 4개월에 한 번 정도 이런 땅을 구합니다. 그만큼 제가 이 지역에 매주 몇 번씩은 가기 때문에 그런 땅을 발굴하는데요. 지금 제가 추천드린 땅은 그 땅 모양새가 이제 이 도로에 지금 제대로 붙어있는 땅이 지금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도로에 잘 물려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회원들끼리 이제 분할해서 공동 투자로 할 물건인데요. 한 평당 한 200평 정도로 분할해가지고 한 필지당 210평 정도 해서 매매가를 6천만 원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2억대 중반이 넘어가는 땅을 저희 회원들끼리 이 도로 끼고 4명에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한 필지가 계약이 됐고 지금 3필지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월 중순 정도면 이 땅은 이제 계약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매주 현지에 우리 회원들 데리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 땅은 6천만 원 정도로 이 충청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인 세종시와 당진이 있는데, 세종시는 투자 금액이 2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당진은 아직 이렇게 5, 6천 가지고도 좀 좋은 땅을 잡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근방에 있는 로드뷰를 보시면 현재 분위기는
과수원도 있고 이 길 따라서 쭉 가시면 이 땅이 나오는데요. 멀리 보이시는 이런 건물들 보이죠? 이런 지금 멀리 보이는 이런 건물들이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성문국가산단이랑 그게 멀지 않습니다.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추천드리는 게 바로 요 위, 지금 요 도로 보이죠? 요 도로가 새로 뚫린 도로입니다. 옛날에 이 도로에 없었을 때는 이 도로, 615번 도로 타고 삥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 도로가 뚫리면서 이 현대제철과 송악 IC랑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요 도로로 많이 이동할 겁니다. 여기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과 성무국가산단 중간에 있는 땅이다. 이 땅에서 2.5km 정도 가면 성무국가산단 배후단지, 여기에 한 3만 명 정도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100% 다 분양됐고 여기에 초중고등학교, 주민센터, 여러 관공서라든지 성무국가산단의 300만 평의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주변도 같이 좋아진다. 그리고 여기가 위가 농림지역인데요. 농림지역에 지금 경비행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비행장이 들어서면 비행장에 따른 이제 먹고 자고 할 공간도 필요하니까요. 서쪽에는 이런 성무국가산단에 있고 북쪽에는 경비행장, 그리고 동쪽에는 현대제철, 샌드위치된 지역이다. 주변이 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껴있는 요 계획관리지역, 이 땅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용도도 좋기 때문에 여기 270평을 갖다가 나중에 요 배우주거지의 원룸부지, 상가, 아니면 뭐 전원주택부지, 땅 앞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가 펑 뚫려 있습니다. 땅의 가치는 조망권도 중요한데요. 뭐가 막혀있냐 아니면 좀 언덕져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땅은 언덕져 있기 때문에 앞에가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주택 지을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액 6천만 원 가지고 당진의 핵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매주 땅을 보러 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토지 투자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또 도움이 되셨나요? 제 방송 내용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대박땅콩 카페에 방문하셔가지고 질문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아쉬운 점이나 뭐 의견을 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요. 꼭 한번 댓글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